야당이 내가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를 절대 열 수 없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의 말입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업무가 47일째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슨 서 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 법안을 야당이 상정해주기 전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마음대로 업무를 마비시켜도 되는 거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야당이 상정을 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측 의견이 팽팽합니다. 듣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야당이 상정해주지 않고 있고 상정해줄 때까지는 정보위를 열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3월 20일 날 사이버 테러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우리 방송사가 무너졌는데 예.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말 이 중요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는 이런 사안부터 먼저 좀 논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저 여직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뭐 이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후에도 혹은 뭐 같은 날 해도 좋고 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아하. 이미 사법부에 가 있는 여직원 댓글 사건만 자꾸 이렇게 거론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답답해서 한 이야기인데 예. 그게 무슨 뭐 제 법안하고 이거는 국회의원의 법안이라는 게 무슨 뭐 지역구의 법안이라는 거나 무슨 뭐 개인에 관계되는 법안이 아니고 정말 국가 전체에 관련되는 법안이고 이 법안도 혼자 발의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제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은 뭐 안 연다 뭐 이렇게 그 뭐 이상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그것 상정하지 않고는 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절박하고 시급하다란 입장이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열고 안 열고 이런 차원보다는 예. 어떻게든지 이런 시급한 법안을 빨리 좀 논의하자는 막 그런 어떤 하나의 재촉이라 할까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안을 4월 9일에 발의하셨어요. 예. 근데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부터 상정을 무리하게 요구해왔다. 일단 야당은 절차부터 틀렸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예,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요. 어허. 심지어는 뭐 야당은 뭐 50일 후면은 뭐 자동 상정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좀 표현이 좀 거쳐서 미안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50일 지나면 원래 자동 상정 되는 거 아닌가요? 발의 후 50일 지나면? 그거는 야당에서 지금 이 법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자꾸 상정을 미루자고 하니까 하나의 뭐 핑계지. 그거는 국회 관행이나 국회 지금 규정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잠시 후에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들어보세요. 혹시 정보위 문 열면 야당이 지금 진행 중인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거 논하게 될 거고 그게 좀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그것만 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못마땅한 게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바뀌어 사이버 테러법이 더 중요하다.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무게로 따지면은 여직원 댓글 사건은 깃털이고 아하. 이 지금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이거는 바위덩어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하나는 새털이고 하나는 바위덩어리다. 무게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방송사가 무너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질지 모르는데 예. 이걸 갖다가 왜 50일 운운하면서 50일이라는 건 그런 말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당하고도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버 테러법을 자꾸 뒤로 미루면은 미룰수록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냐고. 예, 누구냐고 좀 생각해 보라고. 야당은 무슨 이심전심이냐 무슨 도대체 납득은 못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야당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47일째 정보위는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법안이 뭔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 어떤 법안인가요? 이 법의 내용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기능이 흩어져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은 또 군 쪽에 있고
또 국가기관은 국정원에 있고 예.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온라인 관리가 다 부처가 그래서 갈라져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번에 당해봤지만 이렇게 분리돼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예. 만든 법이 바로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입니다. 그 컨트롤 타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하나로 해서 그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에 만든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국정원만큼 전문가들이 많고 또 오랜 경험과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조직이 현재는 없습니다. 시급한데 언제 지금 새로 조직 발족해가지고 테이프 끊고 건물 짓고 언제 하겠습니까? 빨리 하여튼 국정원이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는 또 필요한 게 이게 사이버 테러 방지는 컴퓨터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질 수 있는 기관, 경험이 있는 기관은 현재로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알겠습니다. 무슨 이거 여직원 댓글 사건 가지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연관시킬 일이 사안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거를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최강 부대가 전방에 있는데 거기서 총기 사건 하나 났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기강이 회의하고 하니까 전방에서 빼라. 이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정원이 민간 사이버 공간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라는 게 자꾸 무슨 민간 개인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도 그게 불법 아닙니까? 지금도 불법으로 개인 정보 들여다보려면은 국정원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고 군부대도 할 수 있고 대학 사이버 동아리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불법을 하려면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법 때문에 그 법이 생기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불법으로 하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뭔가 위장해서 할 수 있는 구멍이 더 허술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얼마든지 그거는 그거하고 이거는 얼마든지 분리가 되죠. 불법으로 하는 것과 합법으로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막아야 된다는 논리에 그게 안 맞는 거죠. 불법을 하려면 생각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의 이제 최근 논란들을 보면서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 댓글을 통한 정치 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명박 정부에선 실제로 민간인 사찰을 하기도 했고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도한 권한 부여를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아니 그게 무서우면은 장을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중요한 사안대로 빨리 그걸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할 생각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건수 하나 총기 사건 하나 핑계 대 가지고 사단 병력을 철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국민들의 뭐 일부라도 의혹이 있는 국정원에 둘 것이 아니라 따로 조직을 만들어야 될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투입하고 좀 시급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또 당해야 예. 그 CBS는 안 당했지 이번에. 예. 한번 당해보세요. 당한 사람이 다 안 당해서 제가 지금 좀 입장이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안 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거를 상정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대안도 없이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건 궁금할 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서상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세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왜 상정 안 시켜주는 거냐? 야당은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서 위원장님 말씀인데요. 그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300명 누구나 법을 내면 법적으로 필요한 20일 그리고 통상 한 50일 정도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서상기 위원장 본인이 낸 법이 4월 9일 날 냈기 때문에 아마 며칠 있으면 조만간 아마 자동적으로 상정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관행적인 얘기지 잘 몰라서 하는 야당의 주장이다. 핑계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서상기 정부위원장 말이 안 되는 것이 상정이 되면 그 다음날 또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최단기간에 법이 통과되는 것이 한 6개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상정이 되면 바로 그 다음날 통과가 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렇게 상정을 조건으로 걸면서 문을 안 여는 것에는 뭐 다른 이유라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런 거죠. 본인이 이제 저한테도 직접 얘기하신 건데 예. 본인이 굉장히 주목받고 싶어해요. 본인이 주목받고 싶다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낸 법이 상정됐다. 이제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한겨레 신문에서 비판하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났는데 본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면 내가 나를 키워주는 거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의 정부입법이거든요, 이것이. 예. 그런 법을 위원장이 내는 것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어느 누구나 본인이 법을 내면 예. 한 50일 이후에 상정이 되는 게 보통 있는 일인데 아하. 내가 위원장이 냈기 때문에 이것을 5일 만에 상정해줘라. 예. 상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위를 본인이 보이콧하겠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서 위원장님은 네.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깃털, 사이버 테러 네. 사건은 바위 덩어리에 비유할 만큼 그렇게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한 상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급함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정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법이 통과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상정이 되더라도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서두르는 것이 상정을 하면 곧바로 통과되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정원을 감시 감독해야 될 중립적인 위원장이 예.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마치 정부입법을 처리하듯이 본인이 낸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누구나 다 예. 필요한 숙려기간 50일 정도 이후에 상정이 되는데 50일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숙려기간 이전에 상정을 하려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상정?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위원장 특권을 예.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그 국회 관례를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돼 있어요. 관례에 어긋나는 것. 예. 위원장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그렇죠. 자, 그럼 법안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네네. 방지법.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이버 테러를 감시하겠다.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겠다. 네. 왜 반대하십니까? 지금도 국가기관, 공공영역은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 방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민간인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간인의 사이버, 컴퓨터를 국정원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이버 민간 사찰법이죠. 사이버 민간 사찰법이라고까지. 근데 앞에서 서상기 의원께서는 네. 지금도 불법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걸 굳이 네. 국정원이 이거 이용해가지고 뭐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원세훈 원장이 직접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더라도 국정원이 이렇게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법으로까지 보장을 하면 얼마나 활개치고 또 민간인들을 사이버에서 사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지와 대책은 충분히 국가가 세워야 되는데 국정원에게 주는 것은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산하든 사이버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국정원이 n분의 1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서상기 위원장은 야당 추천 인사를 그럼 국정원 그 컨트롤 타워의 장으로 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제안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무슨 초법적인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낸 법은 이미 이렇게 안 돼 있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럼 내가 야당 추천 인사 하나 해줄게.
마치 떡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본인 법에도 지금 없어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본인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법을 좌지우지하고 주물럭거릴 수 있는 존재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리고 이 법은 18대에서 네.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고 한번 폐기가 됐었죠. 폐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거의 표절한 백기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약 계속 네. 상임위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그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정보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에 이제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독특한 성격이에요. 국민의 질타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네. 내가 주목받고 있다. 그 그리고 부분에 내가 대해서는 크고 좀 있다. 확인이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까지 만났습니다.